주제를 두 가지 올려드렸어요. 첫 번째 주제는 걷기 운동을 언제 해야 되게 좋은가. 저희 밴드에 걷기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잖아요.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이기도 하고, 제약을 받지 않고 하는 운동이기도 하고, 그리고, 걷기라는 게 건강에 되게 좋은 운동이에요. 쉽지만 누구나 할 수 있고 되게 좋은 운동인데, 10월 15일 날 제주도에 사시는 미니님께서 기사를 하나 올려주셨어요. 살을 빼려면 하루 중에 언제 걷는 게 제일 좋냐라는 기사였는데 제가 그거를 보고 이제 의문이 들었죠. 거기서는 식후에 걷는 것이 훨씬 좋다라는 기사 내용이었는데 제가 또 그런 궁금증을 잘 못 참아요. 그래서 진짜 이게 근거가 있는 이야기일까라고 찾아서 오늘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일단 걷기를 되게 많이 하세요. 만보 걸으시는 분들은 뭐 너무 많고요. 뭐 2만 보, 3만 보, 뭐 등산하시는 분들은 훨씬 더 많이 걸으시고 등산하고 그냥 일반 평지를 걷는 거는 운동의 내용이 다르기도 하지만 진짜 많이 걸으시거든요. 근데 새벽에 이제 걷는 우리 모닝 운동 파가 있고 또 이렇게 밤에 걸으시는 저녁 걷기 파가 있어요. 언제 걷는 게 좋을까? 걷는 건 그냥 다 좋은 거 아닌가라고 했는데 약간 미묘한 차이가 있기는 하더라고요. 일단 첫 번째 제가 가졌던 의문은 그러면 밥 먹기 전에 걷는 게 좋을까? 아니면 밥을 먹고 나서 걷는 게 좋을까? 라는 의문이었고요. 두 번째는 아침에 걷는 게 나을까? 저녁에 걷는 게 나을까였어요. 근데 그 이제 기사에 보면 식후에 걷는 게 낫다. 라고 써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근거를 이제 제가 찾았습니다. 그 조지 워싱턴 대학교의 공공보건대 연구팀에서 당뇨병에 걸린 60대 이상 노인 10명으로 실험을 했대요. 테스트를 했는데 이분들은 일단 기본 당뇨병이 있기 때문에 공복 혈당 상태가 105에서 125 사이 넘는 그런 당뇨병 환자를 상대로 한 결과 식후에 걷는 것이 혈당량을 많이 떨어뜨렸다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식후에 걷게 되면 맞아요. 표문이 너무 작고 그리고 전제가 당뇨병 환자여서 췌장의 기능이 원활하지 않은 분들을 대상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혜정님 안녕하세요. 예, 가지고 낸 결과 일단 식전에 45분 걷는 것보다 식후에 15분을 걷는 게 훨씬 효과가 좋았다라는 결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식후에 걸으면 일단 혈당이 급상승하는 거를 막아준다. 근데 당뇨 환자의 경우에 이렇게 혈당이 위로 솟구치는 거를 막아야 되기 때문에 혈당이 급상승하는 걸 막는다는 게 이제 좋은 결과라고 나온 건데 제가 볼 때는 일반인들, 저희처럼 건강한 사람들, 당뇨병이 없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식전에 걸으나 식후에 걸으나 별 차이가 없을 것 같다는 결론을 얻었어요. 각자 생활 사이클에 맞춰서 정말 걸을 수 있을 때 걷는 게 좋다라는 결론이고요. 근데 유의미한 거를 하나 찾았는데 걷기에 그럼 언제가 효과가 있느냐라고 봤을 때 저녁 식사를 하고 나서 잠들기 전 사이 그 사이에 걸었을 때 저희 그 부교감 신경이 되게 활발해진대요. 그럼 이제 부교감 신경은 뭐냐면 우리 몸을 되게 이완시키고 릴렉스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잠들기 전에 걷게 되면 하루 종일 쌓였던 이런 근육이나 이런 것들이 이완이 되고 호흡으로 인해서 그 부교감 신경이 활발해지면서 밤에 숙면을 취하기도 좋고 효과가 좋다. 그리고 혈류를 조금 왕성하게 해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뭐
지금처럼 아침에 걸으시든 저녁에 걸으시든 열심히 걸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찾아볼 수 있게 기사를 올려주신 제주도 미니님 감사드립니다. 저도 그걸로 인해서 새로운 거를 좀 알게 된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질문. 혜정님은 지금 근무 중이신데 또 들어오신 거예요? 긴가민가 서울님 들어오셨네요. 수기님, 요새 잘 운동 인증 잘 해주고 계신데 또 들어오셨어요. 들어왔다가 이제 바쁘신 분들은 나갔다가 제 방송 시청해 주시면 돼요. 자, 오늘의 두 번째, 수기님 안녕하세요.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는 뭐냐면 복부지방을 없애는 방법입니다. 제가 아까 글 올려드린 것 중에 밴드 켜놓고 컴퓨터 작업을 알겠습니다. 그 올려드린 것 중에 다이어트에 성공하지 않아도 복부지방이 고민이고, 그 다음에 다이어트를 성공을 해도 뱃살이 안 빠져가지고 고민인 분들을 많이 보게 돼요. 일단 이제 주로 저희가 살을 빼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을 때가 언제냐면 배가 나왔을 때거든요. 배가 나왔을 때 제일 못 견디는 것 같아요. 일단 옷이 안 맞으니까. 이제 복부지방을 빼야 되는데 복부지방은 아시다시피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내장지방이 있고 피하지방이 있어요. 근데 동양 사람들하고 서양 사람들하고 봤을 때 서양 사람들이 훨씬 비만 인구가 많죠. 그런데 건강적인 면으로 봤을 때는 동양 사람들이 훨씬 위험하다고 해요. 왜냐하면 서양 사람들의 비만은 피하 지방형 비만이 많고 동양 사람들은 내장 지방형 비만이 많기 때문이라고 하거든요. 같은 지방이고 다 같이 복부에 쌓여 있는데 왜 내장 지방이 더 위험한가라는 거죠. 우리들이 주로 이제 가지고 있는 게 내장 지방이잖아요. 왜 동양 사람들이 내장 지방이 더 많냐면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면 서양 사람들은 되게 풍족한 식생활들을 많이 했었지만 동양인들은 그 오랜 역사로 봤을 때 되게 기근에 시달리고 이렇게 풍족한 식사를 한 게 불과 몇십 년 되지 않았죠. 수천 년에 걸쳐서 되게 마른 몸을 유지하고 있다가 이렇게 갑자기 먹을거리가 풍성해지다 보니까 동양인들은 지방을 축적할 때 내장 지방에다가 축적을 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빨리빨리 꺼내 쓰기 위해서 피하 지방에 넣어놓으면 꺼내 쓰기가 힘드니까 내장 지방에 이제 축적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장기 사이사이에 지방이 이렇게 다 끼어 있는 상태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 이제 내장 지방이라고 합니다. 이게 왜 위험하냐면 일단 첫 번째 장기에 너무 가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지방이 지방산으로 바뀌어서 장기를 통해서 혈관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혈관을 타고 지방이 이제 계속 돌아다니면서 우리 몸에 나쁜 짓들을 하는 거예요. 일단 혈중 콜레스테롤도 높이고 중성지방도 높이고 혈관을 막히게 하거나 이런 나쁜 일들을 하기 때문에 내장지방이 위험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지방 사이사이에는 뭐가 있냐면요, 염증이 있어요. 염증 물질들이 같이 있는데 그것들이 같이 녹아서 온몸을 구석구석 돌아다니면서 활성산소라 그러죠. 그런 것들을 우리 몸에 이제 계속 돌게 하면서 몸에 있는 세포들을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질병을 유발하고 대사성 질병들을 유발하게 되는 거예요. 지방이라는 거는 염증, 독소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제대로 분해돼서 배출이 되지 않고 몸을 돌아다니게 되면 이제 맨날 피로하고 독소가 있고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장지방이 되게 무섭습니다. 그리고 이 내장지방이 살을 안 빠지게 해요. 왜냐면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주거든요.
어, 당뇨병 환자의 경우 예전에는 이렇게 췌장이나 인슐린 기능의 이상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결국에 그게 내장 지방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내장 지방이 췌장이나 장기들에 쌓여서 그 장기의 기능을 기본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인슐린이 활발히 분비되지 못하는 이형 당뇨가 걸리는 거고, 인슐린의 저항성이 커져서 섭취된 포도당들을 빨리빨리 에너지로 사용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장 지방이 되게 위험합니다. 여러 가지 면에 의해서. 그런데 희소식은 뭐냐면요. 피하 지방보다 내장 지방이 빼기가 더 쉬워요. 네, 내장 지방이 훨씬 빼기가 쉽습니다. 왜 살을 빼면 실은 뭐 얼굴도 빠지고 가슴도 빠지고 막 이런 데도 빠지지만 배가 제일 빨리 들어가거든요. 그 내장 지방이 들어가고 이제 살이 막 빠져가지고 몸매를 만들다가 저희 밴드에도 복근을 열망하시는 회원님들 많으시잖아요. 근데 분명히 다이어트를 계속하고 살이 빠지고 있는데 이 복근이 겉으로 드러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거는 바로 이제 피하 지방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피하 지방은 훨씬 빼기가 쉽고 어렵고, 피하 지방은 운동을 되게 열심히 해주셔야 빠지는 지방이죠. 내장 지방의 경우에는 식습관의 조절만으로도 충분히 빨리빨리 빼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또 40대가 넘어가면 내장 지방의 축적률이 더 올라가요. 왜냐하면 여성 호르몬의 수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여성 호르몬이 적어지면요, 지방을 더 빨리 쌓는 작용을 몸에서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방에서 여성 호르몬과 같은 비슷한 역할을 하는 호르몬 물질들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호르몬을 조금이라도 만들기 위해서 내장 지방을 더 빨리 쌓고, 특히나 폐경이 됐을 때 더 급격하게 쌓이는 게 이제 내장 지방이에요. 그래서 똑같이 운동하고 똑같이 먹어도 나이가 들고 갱년기, 폐경기가 다가올수록 배가 더 안 빠지는 이유가 이런 호르몬의 영향도 되게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 이렇게 내장 지방을 빼는 방법들을 제시를 해놓은 것들을 보면 뭐가 있냐면, 일단 탄수화물이랑 당을 줄이셔야 돼요. 특히 한국 사람들은 밥이 주식이고 빵이나 떡 이런 탄수화물로 되어 있는 음식들이 많기 때문에 탄수화물의 양을 제한해 주시는 게 중요한데요. 그렇다고 해서 완전 탄수를 끊고 나는 단백질만 먹을 거야, 그렇게 되면 저희 몸이 되게 힘들어져요. 특히 저는 이제 50이잖아요. 젊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바로 에너지로 전환되는 당을 너무 적게 먹게 되면요, 몸이 기능에 이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탄수를 제한하시더라도 하루에 30%에서 40%는 탄수화물을 드시는 거. 그러니까 기존에 탄수화물 많이 드시는 분들은 조금 줄이시면 되고요. 밥을 한 공기 드셨다 그러면 반 공기로 줄이시고 그 양 대신에 다른 반찬, 야채 이런 것들로 채워주시는 방법으로 탄수를 줄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단백질 섭취를 늘려주셔야 됩니다. 탄수화물은요, 포도당으로 전환돼서 에너지로 쓰이고 남은 거를 지방으로 바로 가져가요. 근데 단백질은 그렇게 빨리 소화되고 분해되지 않습니다. 분해가 되는 과정을 되게 여러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수기님 갱년기 폐경 잘할라니 오셨어요. 요새 운동하기 싫으시다고 아까 올리셨는데 화이팅입니다. 제가 어디까지 했죠? 단백질. 그래서 단백질의 섭취량을 늘려주셔야 돼요. 근데 단백질은요, 한꺼번에 드시면 안 됩니다. 단백질이 소화되는 과정에서 질소화합물이라는 게 나와요. 근데 그게 신장에는 되게 독이에요. 저희가 나이가 들수록 또 신장도 건강하게 지켜야 되잖아요. 뭐 방광염이나 뭐 신장 쪽으로 이게 노폐물을 계속 걸러주는 기관이기 때문에 되게 잘 지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단백질을 드시는 방법은, 재현님 오늘 프로필 사진 찍지 않으셨어요? 이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
이따 올려주실 거죠? 네. 그래서 단백질은 하루에 4번에서 5번으로 나눠서 드시는데 얼마만큼 드셔야 되냐면 본인의 체중 곱하기 1.2kg에서 1.2g에서 1.5g. 그러니까 제 경우에는 제가 지금 50kg라고 했을 때 하루에 75g에서 90g 정도의 단백질을 먹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저는 아침에 15g, 점심에 15g, 오후 간식으로 한 20g, 저녁에 15g 이렇게 나눠서 3시간, 4시간 간격으로 단백질을 계속해서 섭취를 해줍니다. 그러면 일단 근육 줄어드는 거 막을 수 있고 식욕이 폭발하는 거 막을 수 있고 인슐린 호르몬 제대로 잘 조절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지방을 태우는 데도 되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식단으로 나는 지금 현재 있는 복부 지방, 내장 지방을 없애고 싶다라고 하면 이러한 방법으로 꾸준하게 해주시면 돼요. 뭐 얼마가 걸릴지 몰라요. 꾸준하게. 우리는 근데 여기다 운동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운동으로 지방을 빼고 싶다라고 생각하셔가지고 막 많이 걸으시잖아요. 그럼 제가 1kg의 지방을 빼는데 얼마만큼 운동을 해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보통 저희는 대사율이 많이 떨어져 있지만 나이가 들어서 젊은 친구들, 대사율이 활발한 친구들의 경우에 1kg의 지방을 줄이려면요 7,700칼로리를 소모하면 됩니다. 7,700칼로리를 더 소모하면 지방이 1kg 줄어들어요. 그러면 하루에 1000칼로리를 소모하려면 7,700이면 하루에 1000칼로리씩 일주일을 하면 지방이 1kg 줄어든다라고 단순하게 계산했을 때 하루에 1000칼로리를 소모하시려면 일단 걷는 게 4시간. 그러니까 매일 4시간을 걸으셔야 일단 7000칼로리가 소모가 됩니다. 그리고 등산은 2시간. 매일 2시간씩 등산. 그리고 자전거도 한 2시간 정도 타시면 7000칼로리가 소모되죠. 요가 같은 경우는 한 6시간을 하셔야 7000칼로리가 소모가 됩니다. 그러니까 운동으로 지방을 소모시킨다는 거는 운동량이 엄청 많아야 돼요. 지금 재한님이 운동량을 엄청 많이 하시면서 지금 다이어트를 굉장히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계시거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50kg를 빼셨다 그래가지고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오늘 프로필 사진 리마인드 웨딩 사진 잘 찍으셨나 모르겠네. 아우 궁금하다. 이렇게 운동으로 지방을 소모시키기에는 굉장히 많은 운동량이 필요해요. 그럼 저처럼 제가 이제 운동 인증 올리시는 걸 다들 눈여겨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오늘도 아까 2,800번가 걸었다고 올렸거든요. 운동을 그냥 거의 안 해요. 일주일에 제가 요가는 좋아해서 하지만 일주일에 한 2번, 3번 정도 1시간 정도 요가를 하고 22kg. 아유, 제가 잘못 알았네. 22kg 빼셨다 그랬는데. 근데 운동은 거의 안 하거든요. 그러면 음식을 조절해가지고 7,700칼로리를 소모하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1000칼로리면요. 밥 3공기만 덜 드시면 1000칼로리예요. 그러면 5일 동안 걷기, 저처럼 한 20분, 30분씩 걸으시려면 4시간을 걸어서 1000칼로리를 소모하시려면 한 일주일 내내 걸으셔야 되잖아요. 30분씩. 그런데 일주일 동안 밥을 3공기만 줄이면 일주일 내내 30분씩 걸은 거랑 똑같단 말이죠. 그러면 음식을 조절하는 게 쉬워요? 운동을 하시는 게 쉬워요? 일단 내가 목표가 체중 조절이다 하면 음식을 조절하시는 게 훨씬 빠르고 쉬운 방법입니다. 1000칼로리면 짜장면 한 그릇 덜 드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목표로 운동을 하시려면 재한님처럼 진짜 강도 높은 운동을 되게 오래 하시던가, 저처럼 운동을 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일단 식단을 조절하시는 게 훨씬 스마트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운동은 왜 하냐면요, 건강을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저도 운동으로 살을 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건강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운동을 하면은 좋은 영향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혈관 관계도 좋아지고.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실 때는 좀 빨리, 음식을 조절해서 빨리 부피를 줄이신 다음에 그걸 계속 꾸준히 유지하시는 게 어쩌면 더 현명한 방법일 수도 있다. 탄수화물은 하루에 드시는 양의 30에서 40%를 드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하루에 필요한 칼로리가 뭐냐면 기초 대사량,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숨만 쉬어도 없어지는 칼로리가 기초 대사량이라고 하거든요. 그 기초 대사량이 보통 한 1200 정도 되세요. 보통 최고의 사람들이 1200에서 1300 정도 되시고, 여기다가 활동하는 데 쓰여지는 칼로리가 일상생활을 그냥 하셨을 때 한 30% 더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한 1700 칼로리 정도가 일상생활을 하면 그냥 없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하루에 1700 칼로리를 먹고 있다. 그럼 살이 안 찌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조금 더 먹고 싶어. 그럼 300칼로리만큼 움직이고 300칼로리만큼 더 드시면 돼요. 그러면 운동을 포함해서 내가 하루에 2000칼로리를 소비하고 있다. 그럼 2000칼로리만 드시면 살이 안 찌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다시 말씀드려서 여기서 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기보다 500칼로리를 줄이시면 한 달에 2kg이 빠지게 돼요. 그리고 여기보다 500칼로리씩 더 드시면 한 달에 2kg씩 늘어나게 됩니다. 아셨죠? 되게 간단한 공식이에요. 근데 여기에 더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노화가 진행되고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고 호르몬이 제 기능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공식대로 안 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조금 적게 먹으면 살이 빠지고 배가 쏙 들어갔는데 이제 적게 먹어도 몸이 안 움직이는 경험을 아마 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는 운동을 한 만보 정도 일주일, 뭐 2주일 걸으면 조금 살이 빠지는 것 같았는데 이제 아무리 걸어도 다리는 튼튼해지는 것 같은데 살은 안 빠지는 이런 경험들도 하셨을 거예요. 왜냐면 바로 노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방법으로 꾸준히 지금 하시는 방법으로 살이 빠지고 있는 분들이 저희 회원님들 중에도 많이 있어요. 미니님도 그렇고 식단도 알아서 조절하시면서 운동을 꾸준히 하셔서 조금씩 살을 빼나가는 분도 있고, 재한님처럼 이렇게 되게 성공적으로 다이어트를 해내신 분도 있죠. 근데 재한님도 한번 이렇게 요요를 겪었다가 빼셨다고 그때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어쨌거나 되게 꾸준히 잘 빼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분명히 하루에 10,000보, 20,000보를 계속 걷고 운동을 열심히 하시고 나름 줄여 먹는다고 먹는데도 안 빠지는 분들은 이제 어떡할 거냐 하는 거죠. 이런 분들이 이제 되게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지치고. 다이어트는 오래 꾸준히 해서 내 몸이 스스로 알아서 조절하게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발동이 걸리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뭔가 외부적인 자극으로 발동을 걸어주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90일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필요하신 분들, 어쩌면 다이어트를 너무 하고 싶고 건강하게 하고 싶은데 방법을 몰라서 계속해서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 그리고 한약이나 뭐 이런 위험한 다이어트를 시도하시는 분들도 있고, 요요 때문에 건강이 안 좋아지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저는 90일 프로그램을 필요하신 분들에게 권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 밴드에도 저랑 같이 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일단 제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약이 아닙니다. 예.
약이 아니고 음식물에서 섭취해야 되는 것들을 다 모아놓은 성분들을 가지고 몸에 발동을 걸어주는 거예요. 시동을. 내가 아무리 운동을 해도 지방이 타는 스위치가 켜지지 않고 아무리 식사를 조절해도 호르몬이 정상 상태로 되지 않아서 해결이 안 될 때 외부적인 자극 91 프로젝트 맞아요. 근데 이게 이제 제품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칫 제가 뭐 이렇게 장사같이 보일 수도 있긴 하지만 정말 좋아가지고 권해드리는 거고 성공적으로 진행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권해드립니다. 일단 부족한 영양을 채워야 돼요. 식사를 줄여 드시게 되면요, 영양이 부족해서 지방이 안 타고 정체됩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은요, 우리 몸에서 열량을 내는 영양소예요. 그런데 비타민과 미네랄이 부족하면 걔네들을 태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집니다. 이런 걸 헛살이라 그래요. 굉장히 퉁퉁한 사람들 보고 저희가 되게 건강하다고 하죠. 절대 아니에요. 건강하지 않아요. 마른 분들이 더 건강할 수 있거든요. 지방이 제대로 태워질 수 있는 그런 영양들을 일단 채워줍니다. 그리고요, 체중 조절하는 호르몬이 5가지가 있어요. 렙틴, 그렐린, 인슐린,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 그 다음에 행복 호르몬, 뭐 도파민, 세로토닌 이런 호르몬들이 있는데 이 호르몬들이 정상이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식사를 줄이고 운동을 해도 몸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호르몬이 정상화될 수 있게 도와주는 성분들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탄수화물 중독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그 식욕이 폭발하는 거를 참지 못하시거든요. 근데 그 식욕은 내가 의지가 없어서 이게 내가 좀 참았으면 되는데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내 몸에서 호르몬이 반응하기 때문에 의지로는 절대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욕구를 조절해 줄 수 있는 천연 성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상화되는 기능들 주로 무슨 성분들이 들어있냐면 이제 풋사가 추출물이라 그래서 지방을 태우는 성분들이에요. 특히 내장 지방을 태우는데 효과적인 성분들이 풋사가를 하루에 90개를 먹어야지 먹을 수 있는 분량의 폴리페놀과 카테킨이 들어있습니다. 이 폴리페놀은 녹차에도 들어있는 성분인데요. 이 폴리페놀이 지방을 연소시키는데 굉장히 효과적인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지방을 이렇게 불쏘시개 역할을 해가지고 아무리 운동을 해도 타지 않던 지방들을 이제 태워주는 역할들을 하게 되죠. 그리고 요즘에 홈쇼핑에 많이 나오는데 타트체리라는 성분이 있어요. 타트체리만 또 따로 팔기도 하더라고요. 이 성분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욕을 컨트롤 하는데 도움을 주고 그 양파 껍질 다려 드시는 분들 있죠? 네, 케르세틴이라는 양파 껍질에 들어가 있는 성분들도 지방을 분해시켜주는데 되게 좋은 역할을 하고요. 혈관을 되게 피를 맑게 해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런 성분이 들어가 있고 또 여성 호르몬을 도와줄 수 있는 석류 추출물 그리고 초콜릿 성분, 코코아 빈 성분도 들어가 있고요. 수연님, 어머, 처음 보시는구나. 예, 반갑습니다. 들어오셨네요. 그리고 다시마 추출물, 뭐 다이어트에 좋다고 하는 캡사이신 그런 성분, 그다음에 레드 오렌지 성분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점프 스타트라는 게 있는데 처음에 시작하고 15일 동안에 완전히 지방을 활활 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있어요.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샤프란이라는 성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향신료예요. 인도에서 뭐 이렇게 되게 비싼 향신료 있잖아요. 뭐 킬로그램당 뭐 엄청 비싼 그 향신료가 들어가 있어서 식욕을 조절해 줍니다. 어떻게 조절해 주냐면 식욕을 억제하는 게 아니고요. 식욕을 조절해 줘요. 식욕을 조절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배가 고프면 배고프다는 신호를 보내고 배가 부르면 배부르다는 신호를 보내서 음식을 그만 먹게 만드는 걸 이야기해요. 식욕을 그냥 먹기 싫게 억제해서 음식을 다 싫게 만드는 게 조절이 아니고요.
몸에서 필요했을 때는 신호를 보내고 몸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과한 그 식욕은 딱 멈추게 만드는 게 바로 정확한 식욕 조절이거든요. 그래서 그 식욕 조절을 해줍니다. 그리고 다이어트 할 때 저희가 어때요? 되게 짜증나죠. 칼로리가 모자라고 에너지가 모자라면요, 사람이 짜증이 나고 스트레스가 올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폭식으로 이어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스트레스까지도 조절해주는 성분이 들어있는 제품이 바로 제가 진행하는 90일 제품이고요. 히알라인 T라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품의 도움 없이 음식 조절을 하시고 건강하게 운동을 꾸준히 하셔가지고 다이어트에 성공하시는 분들은요, 안 드셔도 돼요. 그런데 그게 안 되시는 분들은 아마 지금처럼 운동하고 열심히 조절해도 안 된다면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다이어트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요, 사람이 포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100세 시대를 살잖아요. 앞으로 살아갈 날이 저만 해도 50년이 남아있다고 생각하면 날씬한 모습으로 50년 살고 싶고 건강한 모습으로 살고 싶잖아요. 그래서 저는요, 다이어트는 그냥 빨리 해버리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망설이다가 결국에 몇 달 있다가 분명히 하시게 되거든요. 이게 해결이 안 되면 계속 괴로워요. 그래서 빨리 빼버리고 그 다음에는 뭐냐면 평생 유지어터입니다. 저도 평생 유지어터거든요. 더 이상 찌지 않게 유지를 하는 삶을 사는데 그 유지를 하는 데 있어서 지금처럼 운동하시는 거 너무 좋다는 거죠. 그래서 수연님 열심히 못해서 맞아요. 열심히 잘 안 돼요. 특히 다이어트는요, 혼자 하는 거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90일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라는 건 뭐냐면 같이 하시는 분들과 함께 90일 동안 완전 삼시세끼 아침부터 밤까지 모든 걸 다 같이 해드립니다. 무엇을 드시고 무엇을 먹지 말아야 할지, 어떤 운동을 하셔야 할지, 어떤 고민인지, 중간에 어떤 정체기가 오고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건강상에 어떠한 반응이 오는지에 대해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코칭을 해드려서 절대적으로 성공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립니다. 저랑 연락을 끊지 않는 이상. 예. 혜정님 90일 프로그램 하고 있는데, 예, 밀착 코칭 받고 있어서 딴지 절대 못 하시죠. 너무 재밌게 참여하고 계시고요. 지금 일하고 계셔서 이제 글을 잘 못 다실 텐데 체중이 계속 불어나서 운동을 엄청 열심히 하셨대요. 그리고 하루 종일 되게 적게 드신다고 생각하셨대요. 그랬는데 나중에 지금 하고 나서 생각해 보니 적게 먹었던 것도 아니었고 적게 먹은 게 아니라 끼니를 안 먹은 거죠. 보통 음식을 줄이세요 그러면 굶으시거든요. 끼니를 안 먹고 다른 걸 드세요. 다른 걸 드시는 게 아니라 끼니를 제대로 챙겨 먹는 거. 그리고 운동을 진짜 운동량을 늘리셔도 몸무게가 절대 변동이 없어가지고 프로그램을 한번 해볼까라고 결정을 하셨다고 하거든요. 지금 되게 잘 진행하고 계세요. 지금 벌써 한 4kg 정도 빠지셨고 앞으로 40일 정도 더 남으셨기 때문에 40일 더 남으셨기 때문에 목표하는 체중 45kg까지 꼭 달성하시도록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무조건 그냥 하시는 게 아니고 저랑 상담을 통해서 진행을 해 보시는 것을 고려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방에 계신 분들은 저희가 줌이라는 화상 미팅으로 진행도 하고 지금 이제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져서 제가 이제 움직일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부산에서도 한 분이 하기로 하셔가지고 제가 부산에도 내려갈 예정이에요. 그래서 부산에 갈 때 혹시 저를 만나고 싶으신 분이 있으시다면 제가 연락을 드리고 만나려고 합니다. 45kg 수연님 꿈같은 몸무게 그럼요. 45kg는 예, 꿈이죠. 예.
저도 키가 164인데 공복 체중을 49kg 정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너무 빼는 거는 근육량이 줄어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뭐 연예인들처럼 저희가 그렇게 뺄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그 정도만 돼도 복근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수연님도 본인에 맞는 체중 목표로 찾아가시면 돼요. 55kg만 유지해도 키가 진짜 크신가 봐요. 회장님, 제가 키는 말씀 안 드렸는데 50kg면은 아주 좋죠. 일단 저는 생각에 여자들은 이 옷을 입는 즐거움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옷을 입었을 때 이 여유 있는 핏, 밥을 먹었을 때 막 그 후크가 막 트어질 것 같은 이런 느낌은 되게 스트레스 쌓이잖아요. 그러지 않을 정도의 정말 건강한 몸이 목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복부 지방을 없애는 방법 다시 말씀드릴게요. 일단 당분, 과일, 여기서 말하는 당분은요, 음료수 같은 거예요. 당, 과일 이런 거 끊으시고요. 무조건 끊으시고요. 그리고 탄수화물을 30-40% 줄이신다. 그리고 단백질의 섭취량을 늘리신다. 그리고 또 하나. 아침과 저녁과 아침 사이에 공복 시간이 12시간 정도는 지켜주셔야 돼요. 그런데 이런 분들 있죠. 다이어트 해야 되겠다 맘만 먹으면 6시 이후에 금식한대요. 이거 왜 그런지 아세요? 연예인들이 TV에 나와가지고 저는 6시 이후에 아무것도 안 먹어요. 이런 얘기를 하도 해가지고 6시 이후에 금식을 하겠다는 목표를 제일 일찍 잡으세요. 근데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6시 이후에 금식하잖아요. 잘 때 되면 배고파가지고 못 자요. 스트레스 엄청 받고 수면의 질도 안 좋아집니다. 저녁에 8시에 식사하시면요. 다음날 아침에 8시, 9시 식사하시면 되고요. 저녁에 7시에 식사하시면 다음날 7시 넘어서 8시 요쯤에 아침 식사하시면 충분하거든요. 그런데 6시 이전에 먹는 걸 멈췄다. 밤에 분명 배고픕니다. 근데 저녁 식사를 7시 정도만 해도요. 밤에 공복감이 훨씬 덜해요. 6시 이후에 먹으면 살찐다 이런 얘기는 듣지 마세요. 야식을 안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녁도 제 시간에 맞추시면 돼요. 90일 동안 식단 하시고 과일을 끊어요. 과일 좋아하시는구나. 과일 좋아하시는 분들 많죠. 근데 과일이 우리 몸에 들어가서 하는 작용을 아시면 아마 별로 먹고 싶지 않을 거예요. 나는 전 과일이 먹고 싶다 하시면 밥을 드시기 전에 에피타이저로 드시면 제일 좋습니다. 왜냐면 밥하고 같이 섞여서 혈당이 천천히 상승해요. 그렇기 때문에 밥 먹기 전에 에피타이저로. 수야님 술 좋아하시는군요. 저도 술 되게 좋아해요. 근데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술 마시느라고 댓글을 실은 다 못 달아드렸어요. 죄송해요. 요새 또 날이 이러니까 막 술이 땡겨가지고. 어쨌거나 우리 그 밴드 회원님들 복부지방 없애시고 복근 만들고 싶으신 분 빨리 복근을 만드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도 또 재미있는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오늘은 여기 술 먹으려고. 밥 안 먹고 술 마시면 안 돼요. 안 돼요. 자, 그러면 더 질문이 있으시면 올려주시면은 다음 방송에서 해드릴게요. 그리고 91 프로그램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로 달아서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 밴드 라이브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제 방송 시청분들도 많이 들어와 주세요. 감사합니다. 샤랄라님 화이팅! 수연님도 화이팅! 벌써 끝이에요. 이렇게 아쉬워하실 때 되게 좋더라. 감사합니다.